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명대로 1주 전과 비교하면 3만 8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3만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격리 의무 해제와 실외 마스크 착용 등 새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하이에 이어서 인구 2천여만 명의 베이징도 봉쇄될 거란 소문이 돌면서 시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시는 감염자가 나온 일부 지역을 이미 봉쇄했고 주변 지역에서는 전 주민 핵산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00억에 육박하는 거액을 내고 국제우주정거장을 2주일 넘게 여행한 민간인 4명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애초 이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 8일간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귀환 일정이 늦어져 7일 더 우주 체험을 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비상장사로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7% 성장에 그쳤습니다. 1분기 중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등이 감소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5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8만 361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확진자 숫자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만 8천여 명이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8만 345명으로 수도권 46.3%, 비수도권이 53.7%입니다. 유행 감소세의 피해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82명으로 지난달 2일 96명 이후 55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5명 줄어서 현재 613명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46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46만 1,401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4만 737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2%포인트 떨어진 33.4%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1.5%,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37.9%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 측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다시 1급으로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인수위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 등 새 정부의 방역 대책과 실외 마스크 착용, 백신과 먹는 치료제 등 분야별 세부 과제가 담겼습니다. 인수위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차원의 코로나 후유증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아청소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후유증 관찰 연구를 시작하고 후유증 환자 상담과 진료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후유증에 대한 장기 관찰 연구와 빅데이터를 통한 세밀한 분석,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과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수요일에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정부가 1급에서 2급으로 내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다시 상향하는 문제는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 특위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감염병 급수를 1급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번 주 수요일 확정해 주 후반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지원은 물론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 대책이 담길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온전한 손실 보상을 강조해온 인수위가 어느 정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수위 코로나 특위는 이번 주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1년 이상 중단됐던 대형마트 내 시식도 다시 허용됐습니다. 또 향수 시향과 화장품, 견본품 사용도 재개되면서 유통업계에선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중단됐던 대형마트의 시식 행사가 오랜만에 재개됐습니다. 손님들은 마트 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다시 돌아왔다며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아쉬웠죠.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아이들도 먹어보고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없었다가 이제 애기들 데리고 오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시식 행사 재개되는데 어떠세요? 좋네요. 점점 이런 시식 코너가 많이 생겼어요. 시식이 재개됐지만 취식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되는 등 방역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시식, 시음 행사 시설 길이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거리는 1m 이상 유지한 채 안전하게 시식, 시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첫날이라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동안 시식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드셔보시고 또 많이 또 구매를 많이 하시네요. 유통업계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더 많은 고객 참여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즌 상품들 위주로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마스크나 그러니까 건강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면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을 비롯한 백화점과 헬스앤뷰티 스토어 등에선 화장품, 견본품 사용과 향수 시향도 가능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제품의 경우 시식과 시향 등 체험 마케팅이 매우 효과적인 만큼 앞으로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일상 회복 조치가 매장을 활기차게 만들어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극장 상영관에는 팝콘이 돌아왔습니다. 마스크 외에는 방역 관련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건데요. 영화계도 일상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장에 고소한 팝콘 냄새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만 허용됐던 상영관 내 팝콘과 콜라 등 음식물 섭취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다시 풀렸다는 게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때맞춰 영화계는 일주일간 역대 화제작들을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행사와 팝콘 할인 등 대대적인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닥터 스트레인지와 범죄도시 2 등 대작에 이어 개봉을 미뤄온 한국 영화들도 잇따라 간판을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회복이 느린 한국 극장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에 부정적인 관객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검사를 했고요, 아침에. 그래서 확신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사람이 없는 시간대로 일부러 한가한 극장을 끊었거든요. 코로나 사태를 겪는 동안 3번 인상돼서 평일 낮 14,000원이 된 관람료도 부담이 됩니다.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 영화계는 극장을 중심으로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고객님이 지불하신 티켓 가격은 극장이 50%, 영화계가 50% 나눠 갖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영화계는 개봉을 미뤄온 한국 영화들이 100편에 이르는 상황에서 개봉과 제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독립영화계는 위기감이 더 큽니다. 독립영화인들은 영화계가 존폐 위기에 놓인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긴급 지원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상하이에 이어서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수도 베이징도 봉쇄될 거란 소문이 돌면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시는 감염자가 나온 일부 지역은 이미 봉쇄됐고 주변 지역에서는 전 주민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주말부터 봉쇄설이 돌면서 식료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냉장 돼지고기 판매대는 이미 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채소와 생수 등도 갖다 놓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인근 다른 신선식품 매장도 일찌감치 물건이 동이 났습니다. 채소와 과일 판매대는 텅 비었고 라면이나 국수 같은 가공식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봉쇄설은 지난 일요일에 20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추정이 소문을 키웠습니다. 시 당국은 우선 감염자 거주지 주변을 봉쇄하고 인근 지역에서 핵산 검사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지역은 모든 주민이 이틀마다 한 번씩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각 검사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스마트폰에 표시가 뜨도록 해 사실상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 봉쇄 여부는 앞으로 2, 3일 감염자 증가 추이에 따라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상하이에 이어 인구 약 2,200만 명의 베이징이 봉쇄되면 중국의 방역은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여름의 불청객 모기도 벌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모기를 이용해서 야생의 모기 수를 줄이는 실험을 한 결과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4에서 7mm의 몸통에 희고 검은 줄무늬가 있는 다리. 열대지방 등에 서식하는 이집트 순모기입니다. 이집트 순모기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사람 피를 빨아먹는데 그 과정에서 댕기열이나 지카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Hides under vegetation. It's cryptic in terms of where the females lay their eggs, and work that FKMCD has done and work that I'm familiar with throughout southern Florida in general indicates a very high frequency of pesticide resistance in Aedes aegypti. 과학자들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모기 박멸에 나섰습니다. 모기의 알에 바늘을 찔러 넣고 연구진이 만든 유전자 조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태어난 수컷 모기는 야생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해 자손을 퍼뜨리는데 이 가운데 암컷 자손은 유충일 때 죽어버리고 사람 피를 빨지 않는 수컷 자손만 살아남는 겁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미 플로리다주에 유전자 조작 모기 500만 마리를 풀어놓고 모기 서식지를 관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유충이 확연히 줄었고 채취된 유충 2만여 마리는 모두 조작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암컷 유충은 성충이 되기 전에 모두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 동물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 이번 실험이 인간이나 생태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는 적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we start to see that completely disappears from the environment. So this really just confirms the self-limiting nature of the genes. They're not going to persist long-term in the environment. 연구팀은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모기 방사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를 대상으로도 유전자 조작 모기를 개발하겠다며 아프리카와 중미에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모기맥의 감염병 감소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모기 수를 줄이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42분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자동 정지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에서 수소 압력 이상이 발생해 자동 정지됐으며 상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나로는 냉각제 펌프의 정상 운전 등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감시기의 이상 경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단위는 조사를 통해서 하나로의 자동 정지 원인을 상세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진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피해 복구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다행히 임시주택이 만들어지면서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 신축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일상 회복을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 모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200여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산불. 1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이재민만 320여 세대에 달합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모텔이나 마을회관을 전전하며 복구 작업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집을 불에 태우고 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섭섭합니다. 잠자리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모든 게 불편하니 그나마 마을에 임시 조립주택이 만들어지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27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은 상하수도와 전기, 냉난방 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료 없이 길게는 2년까지 살 수 있지만 불안정한 생활을 끝내려면 새 집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하지만 전파된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9천만 원 정도여서 새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상북도는 LH와 경북개발공사 등과 함께 복구 재원 마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188동을 마련했는데 거의 다 입주를 하고 이번 말까지는 다 입주를 할 겁니다. 우리 이재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여름 휴가와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각종 행사를 울진에서 개최하도록 대기업과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올해 1분기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7%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7%를 기록한 후 2분기 0.8%, 3분기 0.3%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4분기 들어서 1.2%로 회복했는데 다시 올해 1분기 0.7%로 하락한 겁니다. 1분기 중 실질 GDI, 즉 국내 총소득은 교육 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 GDP 성장률 0.7%보다 약간 낮은 0.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중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등이 감소했으나 수출이 증가를 지속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5% 감소했고 정부 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건설 투자는 2.4%, 설비 투자는 4% 각각 감소했고 수출은 4.1% 증가했으나 수입은 0.7% 늘어났습니다. 네, 700억에 가까운 거액을 내고 2주일 넘게 국제우주정거장을 여행한 민간인들이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민간 우주정거장을 추진 중인 미국 기업 엑시엄 스페이스 미션에 참가한 민간인 4명은 현지 시각 25일 유인 캡슐을 타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을 태운 우주선은 하루 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출발해서 16시간 비행 끝에 미국 플로리다주 연안의 대서양의 낙하산을 펴고 착수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은 엑시엄이 우주정거장 여행 한 좌석당 5천만에서 6천만 달러 청구해서 이번에 이들 민간인이 낸 돈은 약 5,500만 달러, 우리 돈 689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억만장자이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뒤 비상장사로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작동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달 트위터 주가의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딜로직은 상장 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소한 최근 20년 새 이뤄진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수선언에서 합의까지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4일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트위터 인수위 포부를 밝혔고 트위터 이사회는 거부 의사를 내비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거액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면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난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 계정이 폐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Other extremist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in the world, will have their accounts restored. And the rules that prevented them from doing certain kinds of extremism and disinformation on Twitter's platform will be eliminated so that they will have free reign.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극우 인사들은 이번 인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합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낮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상장사인 트위터를 인수해 비상장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감독과 견제 등을 피할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 군인과 민간인 수천 명이 갇힌 가운데 러시아 측은 현재 휴전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뿐 아니라 남부 장악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남동부 자포리자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군사 외교적인 추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I don't think we failed, frankly. We conduct our military operation. It's not a war. It's a military operation. It has its own strategy. It has its own aims.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갇힌 군인과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So we don't think that ceasefire is a good option right now because the only advantage it will give possibility for Ukrainian forces to regroup and to stage more provocations like Bucha, like I. 러시아가 돈바스뿐 아니라 남서부 장악에도 나서면서 방어를 위한 필사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북서쪽으로 227km 떨어진 자포리자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Це дуже необхідно, тому що ворог підступний. Ми не знаємо, які будуть подальші дії ворога. Ми повинні готувати місто. 미국 최고위 관료들이 기차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4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 차관을 제공하고 2주 안에 키이우의 미국 대사관도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전쟁과 3차 대전 위험이 존재한다며 서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1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 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서방을 겨냥해 핵전쟁 위험을 부풀리려는 세력이 많아서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3차 세계대전의 위험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 열풍을 일으켰지만 진짜 오징어 게임 오징어잡이는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생태 지도가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는 바다의 폭염이라고 불리는 해양 열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